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주기 때 한참 이 반발 시민 막 사회에 대한 반발 시민이 일어날 때 이 얘기해 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 그 연병 우리끼리 싸우다 남의 나라 쳐들어갈 시간이 없었네. 이건 분명히 보니까 맨날 강파 싸움하다.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었다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오죽 못났으면 그냥 맨날 쳐맞기만 하고 남의 나라 쳐들어가면 저도 그냥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렸을 때 생각이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요,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런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박물관이 많잖아요, 그죠? 국립박물관에서 박물관이 많은데 그 박물관 가면 남의 나라에서 노략질해오고 훔쳐온 도둑질해온 문화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 박물관에 단 한 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일본 가면요, 중국 가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루브르 박물관 가면 절반은 남의 나라 훔쳐다 놓고 그거를 번듯이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를 역사학자들이 공부를 해갖고 이게 발표를 하는데 제가 제 귀에 딱 꽂힌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 도덕적 이상주의를 실현하려는 민족이었답니다. 우리 조상들은. 왜 그러냐, 종교를 무지하게 잘 믿었다는 거예요. 종교. 그래요 안 그래요? 유불선 불교를 우리처럼 잘 믿는 민족이 있으면 나와보라래요. 근데 한국 민족이, 우리 민족이 믿었던 불교는 어떤 민족이냐, 어떤 불교였냐면 나 혼자 무슨 극락완생하겠다는 개인주의적인 종교가 아니라 부처님의 석가모니의 도덕적 이상이 실현된 나라를 만들겠다, 이걸 정치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의 문화 속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교를 믿었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누가 나가 싸웠어요? 불교 승려들이 나가 싸웠다 해갖고 우리 불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허공불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절에 가면 나라 국자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불국사, 흥국사. 뭐냐면 이 우리 민족은 부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세상을 우리나라에 이루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계사에 없잖아요. 근데 유교는 안 그랬을까요? 유교 받아들여갖고 우리는 공자님의 도덕적 이상이 실현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강의하면 너무 경국대전 얘기도 해야 되고 민본주의 얘기도 해야 되고 이순신 장군 얘기도 해야 되고 세종대왕 얘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자랑할 게 되게 많은 조선시대 법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거 다 건너뛸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 DNA라고 하는 것이 홍인간이라는 DNA가 우리 민족의 뭘 만드느냐? 역사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한민족의 성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셀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냐면 바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분들입니다. 바로 3.1운동을 일으켰던 선각자들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3.1운동 여러분 아시죠? 3.1운동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운동 안에 100만 명 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3.1운동이 뭐냐면, 여러분 과거에 1919년에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기도 없던 시절에 200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일어나고 어떤 운동을 했냐면 비폭력 저항운동이라는 거였습니다. 비폭력 저항운동. 그 비폭력 저항운동의 정신은 뭘까요? 여러분 세계사에 최초로 우리가 비폭력 저항운동을 했는데 그 비폭력 저항운동의 정신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홍익인간 정신에도 나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기미독립선언문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기미독립선언문에 보게 되면 일본군들 때려잡자 미움과 증오의 단어와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인류 평등의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이 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일본에게 벌을 주려고 죄를 물으려고 하는 이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하는 것이 일본에게도 이득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도 도움이 되고 인류 행복을 추구하는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신이 뭐예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 아니에요? 이 운동이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105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 이게 3.1운동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 까먹었어요. 그냥 이게 우리 민족끼리 3.1운동 일어났다가 독립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실패하는 운동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계사는 3.1운동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이 어디에 영향을 주나요? 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까? 3.1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인도의 간디입니다. 여러분 인도가
3.1운동이 영감을 받아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통해서 인도가 독립을 실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시 세계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인도를 영국은 독립시켜주고 싶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영,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랬습니다. 대영 제국. 세계 식민지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세계 경영에 여러분 세계 식민지 경영에 가장 큰 식민지가 어디였습니까? 영국의 식민지가 인도였습니다. 그죠? 근데 인도가 식민지였는데 그 인도라는 식민지는 사실은 영국이 다스리고 있던 다른 식민지를 다 합쳐도 영국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인도보다 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인도 자체가 영국 식민지 모든 식민지를 다 합친 그 가치 이상의 그 가치를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도를 독립시켜 주게 되면 대영 제국의 영국의 식민지 경영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영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안 내주려고 했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이 간디가 비폭력 저항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총 한 방 쏘지 않고 인도를 독립시켜버립니다. 그 바람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인도만 독립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제국주의 그 강대국들이 전 세계 제3세계 식민지들을 다 해방합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그건 인도 독립의 결과입니다. 인도 독립이 여러분 도덕적 권위를 앞장세운 독립이었기 때문에 식민지를 지배하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비도덕적이고 야만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세계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바람에 여러분 전 세계 식민지가 다 해방되는 일이 벌어져요. 누구한테 영향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인도 영향인데 인도는 누구로부터 영향받은 거예요? 3.1운동 영향받았다 이거인데 그 얘기 무슨 냐면 우리의 3.1운동은 뭐냐면 제3세계 모든 독립국가들의 독립에 영감을 가져다 준 것이 우리의 3.1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3.1운동의 비폭력 저항운동의 정신을 누가 계승하느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또 그 이후에 넬슨 만델라가 여러분이 계승하면서 세계사를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1운동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박수 한번 치자고요. 근데 여러분 인도의 시선 타골이 동방의 동굴이라고 하는 이 시를 그때 당시 우리 민족에게 헌사한 겁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수지를 빛나던 동굴 코리아 그 동굴 다시 껴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영감 어린 이 시를 우리들에게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3.1운동의 목표는 여러분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까? 공권사회 조선으로? 여러분 3.1운동의 목표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어떻게 직결되냐면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데 그 임시정부라고 하는 건 새로운 나라를 지향합니다.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 이름이 뭡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한민국의 민국은 무슨 뜻일까요? 대한민국의 민국은 무슨 뜻이에요? 맞추는 분한테는 저 뒤에 있는 프로폴리스 한 박스 더 드릴 거예요. 뭡니까 민국은? 아무도 못 맞춰요 여러분? 국민의 나라, 백성의 나라 그 얘기하시잖아요. 대한민국의 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한국의 국호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3.1운동이 지향했던 것은 조선으로 다시 조선왕조로 돌아가거나 대한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우리 민족사에 없었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거였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민주공화국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지향했던 건국의 이상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건국 강령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을 보게 되면요 홍익인과 이화세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들이잖아요. 상해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모여 앉아갖고 토론하는데 우리가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 조선왕조로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보다는 누가 많았죠? 새로운 나라 뉴네이션 만들어 나가자. 그 나라는 어떤 나라? 민주공화국이다. 서구식 근대식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이에요. 미국식 민주주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 나라가 추구하는 정신적 이상 뭐가 되어야 되느냐?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다 얘기했습니다. 홍익인간.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건국에 우리 임정 요인들이 모여 앉아서 건국 정신을 결정하는데 거기에 천부인권이라는 말을 넣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답니다.
미국에서 미국물 먹고 공부한 분들이겠죠. 그죠? 천보인권. 그 천보인권이 들어가야 민주주의가 되지 않느냐.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창조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걸 넣자라고 주장했는데 토론 끝에 안 넣기로 결정하고 홍익인간만 넣기로 했답니다. 왠 줄 아세요? 홍익인간이라는 말 안에 천보인권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홍익인간은요, 지금 소위 서구 민주주의가 추앙하고 있는 그 민주주의의 근본 이상과 공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내포하고 더 고차원적인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던 사람들의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이상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 누구한테 영감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중국 우리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요, 역사자들이 뭐 중국 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독립운동가 열심히 강의합니다. 뭐 무장투쟁 이런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상해 임시정부가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이상은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왔을 것 같아요? 소련에서 왔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미국에서 미주 지역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그 영화 보면 요즘 이승만 박사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미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 이승만 박사, 무슨 이 안창호 선생, 또 누굽니까 서재필 박사 이런 분들의 교육을 받은 분들이 뭐에 비하면요, 오렌지 농장에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면서 자기들이 번 돈의 30%에서 50%의 돈을 어디로 보내냐면 상해 임시정부로 보냅니다. 독립자금으로 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역사적인 여러분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의 건국의 이상에 영향을 줬을까요?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을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독립을 이루게 되면 홍익인간에 의해 건국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 정치체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에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해방과 더불어 이분들이 들어와갖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오늘날 건국하게 된 겁니다. 맞는 것 같은 박수 한번 치자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미소 분할 점령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과 소련의 강대국들의 우리 분할 점령이 되고, 그죠? 우리가 분단을 맞이하게 되는데 분단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분단됐느냐면 우리 민족의 이상 독립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꿈이, 독립의 꿈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랄 거냐, 민주주의랄 거냐.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꼭 강대국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내부, 우리 민족 내부가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분단을 맞이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 현대사의 6.25 전쟁을 비롯해서 분단이라는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여러분 독립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 어떤 국가를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실현할 것이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전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다시 뭐예요? 다시 역사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에 대한 합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통일은요,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될 겁니다. 인공위성 사진 보십시오. 북한이라는 나라 사라졌잖아요. 그잖아, 이제 어둠 속에 있잖아. 우리가 주도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통일된 국가를 실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합의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자 보십시오. 어떤 나라 실현할 거냐? 통일의 목표와 비전이 뭐냐? 이거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바로 코리안 드림의 실현일 겁니다. 그 코리안 드림의 실현은 뭐냐면 반만년 역사의 우리 민족의 열망과 꿈을 실현하는, 그죠?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독립운동가들이 풍찬도숙을 하면서 실현하고자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상이 실현된 나라 만들어야 되겠죠. 더 나아가 뭐냐면 이런 나라는 우리 민족만의 것을 주장하는 나라가 돼야 될 거냐, 아니면 동서양의 문명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나라를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느냐, 통일된 나라는 우리 민족만을 위한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
우리의 통일을 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까요? 그런 나라 되게 되죠. 그러니까 코리안 드림은 이런 것들이 실현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거는요,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나라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 자유민주주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통일하면 뭐냐, 남한이 그냥 하는 흡수통일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대한민국 완전해? 완벽합니까? 문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은 문제죠. 북한은 말할 수 없이 우리보다 훨씬도 못하는 사회인데 우리는 완벽합니까? 여러분, 북한을 끌어안아서 남한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치 마음에 드세요? 정치 마음에 드세요? 대한민국 정치?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들을 끝없이 분열로 몰고 가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지금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해지는데 양극화가. 그래서 젊은 애들이 애를 낳아요 안 낳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0.6969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요 나라가 없어질 판입니다. 인구 감소 소멸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애도 안 낳는 나라가 통일을 뭐 하려고 하려고 합니까? 또 보십시오. 우리 민족의 정체성, 아까 제가 뭐 사실 강의 시간에 다 빼뜨렸지만 우리 민족의 그 아름다운 홍익인간 이상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금 남한 사회, 대한민국 사회를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잊어먹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통일해서 뭐 남한과 같은 사회로다가 북한을 흡수통일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요, 결과는 그거보다 더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명확한 비전이. 근데 미국은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그 이상을 가지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 200년 이상을 노력한 겁니다. 이걸 정치에 적용하고, 경제 시스템에 적용하고, 교육제도에 적용하고, 의료제도에 적용하고, 복지 시스템에 적용해서 오늘 미국 같은 나라를 만들어낸 겁니다. 거저된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것을 정치제도에 적용하고, 경제 시스템에 적용하고, 교육 시스템에 적용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건 여러분 이거 의미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까? 이거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나요? 이상적인 국가를 민주주의만을 만들어주나요?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민주주의는 아주 결함이 많은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 여러분, 민주주의가 독재 정치를 흐르고 전체주의를 흐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도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통해서 당선됐습니다. 저 어디입니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요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당선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체가 여러분, 민주주의 자체가 우리나라를 아주 아름다운 나라로 멋진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상을 실현할 것이냐, 어떤 도덕적 이상을 실현할 것이냐라는 비전이 위대할 때 그 비전을 실현하는 시스템이 바로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도덕적 이상이 사라진 민주주의는 작동될까요? 안 될까요? 작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방금 말씀드렸지, 결함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서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겨우 그 정도 가르쳐 놔서 오늘날 세계를 보게 되면 서구 사회를 비롯해서 민주주의 받아들인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가보고 일본 가보고 유럽 가보면 어때요? 개판이에요, 아니에요? 다 개판이고 분열되어 있고 이 사회 문제가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홍익인간이라는 이상은, 자, 미국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이상을 중심으로 탄생됐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세속적 이상입니까? 영적인 이상입니까? 세속적 이상이에요? 영적인 이상이에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말을 어디서 착용했습니까? 그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죠? 이건 영적인 이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영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영적인 원칙을 실현하는 미국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홍익인간은 영적인 이상이에요? 세속적 이상이에요? 이거 영적인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 영적인 이상을 중심 삼고 실현해야 되는 도덕적 원칙과 윤리적 원칙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민주주의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민주주의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요, 지금 우리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를 맞이하고 있냐면 통일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정치 개혁을 꿈꾸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정치가 개혁돼 현역들만 불가리하면 국회는 바로 잡아진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매번 선거마다 현역들 쫓아내는데 돌아오는 거 보면 그놈이 그놈이더라고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회가 어떤 이상, 공유된, 공감된 이상을 실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런 고민 해보셔서 안 해보셨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운동이다. 이건 익사이팅이에요? 아니면 따분해요? 이게 따분한 얘기일까요? 익사이팅한 얘기일까요? 통일은요, 여러분, 통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사회, 반반일 역사에 우리가 맞이하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근데 홍익인간의 이상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마치 그 미국의 건국의 이상을 중심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롭고 번영하는 나라가 돼서 세계의 모델 국가가 되니까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서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오늘날 세계가 자유민주주의의 문명권 세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새로운 문명이 탄생됐습니다. 한 나라가 위대한 비전을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그 나라의 성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세계사적, 문명사적 영향을 주는 일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한국의 통일이요. 이 홍익인간의 이상을 중심 삼은 새로운 국가를 실현해갖고 우리가 정말 자유롭고 번영하는 나라를 만든다. 네?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에서 가장 보장하는 나라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세계 앞에 모델적인 국가, 다시 말해 중심국가, 세계가 한국을 따라 배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도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지금도 여러분 한국은 존경받는 나라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밖에 나가보세요. 한류 때문에, BTS 때문에, 삼성 때문에 이 가나라고 못 살던 뭡니까? 찢어지게 가난했던 아프리카의 저기 뭡니까? 이디오피아보다 못 살던 나라가 여러분 몇십 년 만에 세계 지금 10위권 국가가 됐잖아요. 이걸 보고 세계가 존경합니다 한국을. 근데 한국이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한국의 운명을 여러분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그게? 분단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통일하면 저 경제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끌어안을지 이거 문제야. 그러니까 통일 안 했으면 좋겠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강남에 계신 분, 강남에 아파트 있는 분들이 전부 통일을 싫어하더라고. 집값 떨어진다고.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통일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거 완벽한 결혼이기 때문에. 남한이 필요한 걸 북한이 갖고 있고 북한이 필요한 걸 남한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갖고 있어요? 우리는 자본과 기술이 있잖아요. 북한은요 자원과 노동력이 있죠. 여러분 이거 북한만 연결되게 되면 저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대륙,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되는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는 건데 여러분 북한 저거 개발하는 게 저거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달려들면 저거 북한 개발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북한의 인프라 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그냥 저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 자동차 몰고 시골 한번 달려보세요. 시골길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시골길이 없어요. 전부 다 뚫어놓고 갑니다. 얼마나 아스팔트에다가 도로들을 잘 닦아놓은 줄 알아요. 우리나라가요. 도로 닦고 굴 뚫고 항구 만들고 공항 만들고 여러분 빌딩 짓고 세계일입니다. 그죠? 근데 한국은 인프라 과잉입니다. 맞잖아요. 북한보다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뭐 애도 안 낳고 꿈이 없어 비리비리하게 있는 우리 젊은이들 보십시오. 여러분 통일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통일의 경제적 전망을 엉터리 같이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독일 가서 공부했다는 사람들이에요. 독일을 케이스 스타일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 독일이 했던 실수를 반복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독일이 했던 멍청한 짓을 반복 안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트남이나 중국 보십시오. 시장 경제를 전환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북한 사람들 여러분 그냥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기회가 없으니까 발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가져주는 사건이고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2024, 2027까지 4년 동안의 그 기간 안에 남북한 상황은 급진적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2027년 대통령 선거 우리가 통일 대통령 뽑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코리안 드림은 중요한 얘기입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통일된 북한을 실현할 것이냐. 한민족이라면 우리 8천만 민족이 어떤 목표와 공통의 목표와 비전을 추구하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이 코리안 드림 얘기하는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을 목숨 걸고 했습니까? 건설로도 했습니까? 그럼 통일운동도 여러분 목숨 걸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땀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통일민족, 통일 문제라고 하는 건요. 교양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알면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2,500만 동포, 우리 피를 낳는 저 형제들을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이 달려있는 문제고 우리 민족 8천만 민족이 과연 찬란한 미래를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민족의 미래가 불운한 미래로 갈 것이냐는 여러분 이것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놓고 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의 문제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책 한 권 읽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 더 알아보고 싶으면요. 지금 문현진 박사가 쓴 코리안 드림이라는 책을 사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오늘 좀 싼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책 사서 읽어보실 거예요? 안 보실 거예요? 코리안 드림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이 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법론 말씀드리고 결론 내는 방법론. 통일은 정부 간의 협상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통일이 실현될까요? 안 될까요? 정치적 협상을 통해 통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통일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역사는요 위에로부터 아래로의 변화가 아닙니다. 항상 밑으로부터 위로의 변화입니다.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3.1운동이 그랬고 간디가 일으킨 운동도 그렇고 모든 운동들이 보게 되면 시민의 주도적 참여에 의해서 역사 변화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중운동을 통해서 동서독 장벽도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민운동을 통해서 통일의 물꼬를 열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그 시민은 누구까지 포함되는 줄 아십니까? 북한 주민들 포함됩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을 움직이려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누가 먼저 움직여야 돼? 북한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남한에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자극할 수 있는 통일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시민운동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를 중심으로요? 코리안 드림을. 왜냐하면 이 비전이 중요하냐면 남한 사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공감대를 만들어 움직일 수 있는 비전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까지 자극하고 북한 주민들도 이런 통일된 국가를 실현한다고 한다면 나도 목숨 걸고 통일에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여러분 북한 내부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있어요. 왜 비전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나 여러분 이런 주변 국가들이 국제사회가 우리의 통일을 지지해줘야 되잖아요. 지지해주려면 우리가 어떤 통일된 국가를 실현할 것이냐는 비전에 대한 것을 제시하지 않고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은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면요. 비전이다 비전. 어떤 비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통일을 실현하느냐가 국제사회를 여러분 통일의 길로 통일에 지지하고 통일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못 만드냐요? 관건이 아닌 거예요. 맞는 말한테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비전은 정치가의 연설을 통해서 나올까요? 아니면 이 시민운동을 통해서 밑으로부터 우리 민족 전체가 매스 무브먼트를 통해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권은 바뀌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정권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갖고 얘기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시민운동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 나가자는 거예요. 피플 파워를 통해서. 맞는 말한테 틀린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통일선사운동을 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단체들이 지금 이런 연대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입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통일운동을 천년만년 할까요? 아니면 아싸라게 한 번에 끝내버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운동 천년만년 해요? 지금 여러분 기회가 왔잖아요.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지금은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까 북한의 조국 통일 3대 현장상을 파괴시켰다 김정은이가 지금 오늘은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요 남한 사회에서 거대한 분결이 일어나서 진짜 거부할 수 없는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북한을 갖다가 여러분 이걸 타격하게 되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북한은? 그런 운동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복 80주년 맞이 천만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건강건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숨 걸고 진정성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건강건강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저를 만나서 제가 여러분 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다 보니까 여러 대목들 좀 짜내고 여러분들한테 골자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열강을 해주신 우리 선생 상임자님 다시 한번 큰 응원과 동료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선생 상임자님 말씀하신 특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이 걸린 우리가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누리고 있는 우리가 행복과 안보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성이 없는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정신으로 우리 통일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운동이 현실을 통해서 자유롭고 통일된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예.